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영양군이 교정시설과 발전소 등 다른 지역이 기피하는 공공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발전시키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업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급식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에 정착하기 전 미리 살아보기 체험에 나선 도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에 경북도 내 최초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교정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영양군이 교정시설을 설립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는데요. 이외에도 기피시설인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양군의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15,920명으로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적습니다. 영양군은 지역 소멸의 큰 위기 앞에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다른 지역이 기피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영양군은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영양군은 교정시설이 지어지면 4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면회객이 방문하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뭐라도 해야 살아남는다며 교정시설 유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영양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6.6%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고 뭔 소고 사람이 뿌려야 돼. 사람이 자꾸 울고 있는데 뿌려야 돼요. 일단 군이 살아야 되니까 뭐든가 늘어나가 발전되는 게 좋겠지.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8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데다가 매년 발전 사업자로부터 15억 원가량의 지방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발전소 직원이 상주하면서 100여 명 정도의 인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역의 민간사회단체들도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지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도 꼭 이게 들어옴으로써요.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꼭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영양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를 사무소로 승격시켜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근무 인원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유치하지 않으려는 그런 발전소라든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영양군의 필사적인 공공기관 유치 노력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값싼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 업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는 급식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리 불량 업체를 적발해 수사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잊을만 하면 급식 비리가 터져 나온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리 업체가 제공한 식자재는 학생뿐 아니라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밥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육청, 대구시, 병원 등 관련 기관들이 엄격히 관리하는 등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급식 비리에 대한 기관들의 관리 감독 부실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과 대학생,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 페스티벌이 지난 23일 안동대학교 ANU 스퀘어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KTNG 상상유니브 경북 운영사무국과 안동대학교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소상공인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친환경 제품 플리마켓과 음악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상생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전의 행사들과 달리 학교 안에서 학생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안동 시민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손잡고 나오셔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에 경북도 내 최초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로 풍기 지역에는 인삼과 관련해 18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24일 개소한 복합지원센터는 풍기 인삼 관련 소공인에게 인삼 성분 분석과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는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고, 환동의 산업연구원이 5년간 위탁 운영합니다. 대구시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시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조호주의 주도인 조호바루시를 방문해 다토 누라잠 시장을 면담하고 양도시의 미래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홍 시장은 조호바루시와의 우호 협력도시 협약 체결은 대구가 기존에 유지하던 동북아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지역 전역으로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넓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당초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사실상 격리를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곳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처럼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4.6%로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각각 73명과 12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 많죠.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신병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박무현 씨. 제약회사에서 40년 동안 일하고 퇴직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농촌 문화 이해와 영농 체험 등 영천에 정착하기 전 필요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며 영천살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에 가치를 더하는 영천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견학하면서 마케팅, 홍보 등 자신의 분야와 접목하겠다는 의지도 다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적으로 농산물 관련해서 이런 걸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부가가치를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한 이런 기술 지원 같은 거. 올해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에서 6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천시 자양면 보현 1리 마을에서 2달 동안 거주하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의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면서 지역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시작해 최근 3년간 23명이 참여해 10명이 영천에 정착했습니다. 단순히 그 농촌 자원 관광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보기가 아니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민과 교류도 하시고 그다음에 농촌을 이해하는 이러한 과정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참가자에게는 연수비랑 숙소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속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청년이 떠난다. 인구 감소 지역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최근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기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적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경주 양남면 나아리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장 선거 과정에서 전 현직 이장 측이 서로 갈등을 빚은 가운데 최근 마을 총회 개최를 두고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전 이장 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한수원 지원사업 공사대금 집행과 관련해 내역을 공개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현 이장 측이 마을회관 회의실 문을 잠그는 등 총회 개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마약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 등 8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구속된 4명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시내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혐의입니다. 또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4명은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대구시가 6월에 가볼 만한 명품 가로수길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가로수길에는 중구 국채보상로와 동대구로, 수성구 미술관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시는 가로수가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으로 휴식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열섬 현상 완화, 대기오염 정화 등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명품 가로수길에서 산책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3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수성 알파시티 스마트시티 센터에 블록체인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